이제 장시호 씨가 뭐 이모를 배신한 거다. 뭐 국민 조카 이런 말은 좀 이제 야당에서 나온 주장이긴 한데 자 근데 공포증에 시달린다. 이 PC를 이제 냈는데 특검에 냈는데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나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최순실 씨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변호인 접견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뭐 공포증에 시달려서 조사를 좀 연기해달라 이랬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일단 같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변호사 자주 만나고 싶죠. 그래야지 심적 안정도 얻고 밖에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야 하는데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는 공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접견이 나오면 나머지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접견하게 되면 공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계속 이경재 변호사랄지 최순실 변호사가 매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접견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시호 씨는 접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시호 씨 측 변호인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같은 구치소에 있어서 또 여자들만 있는 수감바이오인지 아닙니까? 적어도 최순실 씨의 스타일로 봐서는 뭔가 장시호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런 어떤 협박성의 그런 메시지가 구두로 됐던 아니면 쪽지로 됐던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이게 겁에 질려서 떨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까지 최순실 씨를 본인이 잘 아는데 최순실 씨 스타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스타일 무서운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이모 얘기를 하면서 뭔가 호칭도 달라지고요. 좀 상당히 좀 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린계획은 누구 회사예요?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후원 요청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저랑 김소율 팀장이 같이 최순실 씨 집에서 셋이 작성했어요. 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건 최순실 씨가 대표였으니까. 최순실? 네. 저는 최순실 씨한테 월급을 받지 영재센터에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총 받은 게 5억이에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기획서를 써서 최순실 씨한테 드렸고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그러다 최순실 이모 모든 걸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근데 거슬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포가 본인이 사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도 보면 본인이 왜 이게 개입됐느냐. 본인이 네. 제주도에서 애하고 그냥 잘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놀면 뭐 하느냐. 네. 같이 일이나 하자. 그 최순실 이모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따지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제주도 가서 별로 할 일도 없는 조카를 그래도 상당히 좀 먹이 살리려고 그래도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서 준 셈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 특검에서 이 사흘 만에 아들 이야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본인도 강남에서 그 금수저로 살아온 삶인데 구치소 안에서 살아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고 하고 또 하나 약한 고리인 아들이 눈에 밟혀서라도 빨리 좀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특검에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형량 거래. 형량을 예. 조금 축소시켜 줄 테니까 있는 거 다 풀어봐라. 그런 부분에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 배신감이 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이 장시호 씨가 보이고 있는 이모에서 나중에 최순실 씨로 가는 부분을 보면 그때 벌써 이 이모하고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씨한테 월급을 받지 영재센터에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총 받은 게 5억이에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기획서를 써서 최순실 씨한테 드렸고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그러다 최순실 이모 모든 걸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근데 거슬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포가 본인이 사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도 보면 본인이 왜 이게 개입됐느냐. 본인이 네. 제주도에서 애하고 그냥 잘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놀면 뭐 하느냐. 네. 접견이 나오면 나머지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접견하게 되면 공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계속 이경재 변호사랄지 최순실 변호사가 매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접견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시호 씨는 접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시호 씨 측 변호인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같은 구치소에 있어서 또 여자들만 있는 수감바이오인지 아닙니까? 적어도 최순실 씨의 스타일로 봐서는 뭔가 장시호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런 어떤 협박성의 그런 메시지가 구두로 됐던 아니면 쪽지로 됐던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이게 겁에 질려서 떨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까지 최순실 씨를 본인이 잘 아는데 최순실 씨 스타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스타일 무서운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이모 얘기를 하면서 뭔가 호칭도 달라지고요. 좀 상당히 좀 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린계획은 누구 회사예요?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후원 요청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저랑 김소율 팀장이 같이 최순실 씨 집에서 셋이 작성했어요. 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건 최순실 씨가 대표였으니까. 최순실? 네. 저는 최순실 씨 이제 장시호 씨가 뭐 이모를 배신한 거다. 뭐 국민 조카 이런 말은 좀 이제 야당에서 나온 주장이긴 한데 자 근데 공포증에 시달린다. 이 PC를 이제 냈는데 특검에 냈는데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나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최순실 씨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변호인 접견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뭐 공포증에 시달려서 조사를 좀 연기해달라 이랬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같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변호사 자주 만나고 싶죠. 그래야지 심적 안정도 얻고 밖에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야 하는데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는 공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일이나 하자. 그 최순실 이모 오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따지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제주도 가서 별로 할 일도 없는 조카를 그래도 상당히 뭐좀 먹이 살리려고 그래도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서 준 셈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 특검에서 이 사흘 만에 아들 이야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본인도 강남에서 그 금수저로 살아온 삶인데 구치소 안에서 살아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네. 그걸 빨리 나가고 싶고 하고 또 하나의 약한 고리인 아들이 눈에 밟혀서라도 빨리 좀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특검에서 일종의